미국에 있는 지원자들도 많은데 닥터 Y를 미국으로 데려오려면 릴로케이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 돈 많이 드는데 얘 뽑아도 돼? 라고 물어봤더니 돈이 얼마나 들든지 걱정하지 말고 지원 잘해서 데리고 와라. 안녕하세요. 닥터 Y입니다. 저는 한국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이고 지금은 한 10년 넘게 외국계 제약회사 의약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일하다가 한 3년 전쯤에 본사 글로벌 메디컬 디렉터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력주의 사회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굉장히 인맥, 그리고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실력을 넘어서는 파워를 발휘할 때가 또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네트워킹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반면 저는 한국에서 인맥이나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문화에서 좀 자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면 제 성격상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좀 잘 보이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걸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나 누구랑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 나 누구랑 친해,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그거를 말하고 자랑 삼아 하는 그 자체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막 그런 만남을 찾아다니거나 네트워킹을 배우려고 하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지나 보니까 그런 관계들이 저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았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깨닫고 있는 순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사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릴로케이션 패키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 저를 그 자리, 현재의 자리에 뽑아주시던 하이어링 매니저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미국에 있는 지원자들도 많은데 닥터 Y를 미국으로 데려오려면 릴로케이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자기 상사에게 이거 돈 많이 드는데 얘 뽑아도 돼? 라고 물어봤더니 그 당시 그분의 상사가 돈이 얼마나 들든지 걱정하지 말고 지원 잘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 당시에 그 높으신 임원분이 저를 왜 그렇게 지지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을까? 그거를 돌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이 저를 아신 게 굉장히 제가 초창기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참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 한국에 좀 복잡한 비즈니스 상황이 있어서 제가 글로벌 팀에도 이런저런 요청을 많이 해야 됐고 그냥 이메일로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좀 같이 해결해 달라라고 그분들을 좀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회사 내부에서는 한국에 있는 임원진들하고도 논의를 많이 해야 됐고 또 식약처나 주요 대학 병원 교수님들께도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가 돌아가는 걸 아직 다 익히지 못한 뉴비로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했죠. 그래서 그때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신 그때 당시에도 거의 저의 상사의 막 이렇게 막 세기가 어려울 만큼 높으신 분이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한국에 자주 불러서 모셔야 됐어요. 그리고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약간 미스테리인데
중요한 식약처 미팅에 그 글로벌 임원분들과 한국 임원분들을 모시고 가서 이제 발표를 하고 질의를 받고 이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미팅인데, 그때 저는 이제 한국 의학부 담당자로서 그 자리에서 또 한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하고 이러는 역할로 가는 건데, 이상하게 저한테 통역까지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임원들이 발표를 하면 그 발표도 한국어로 통역을 하고, 식약처 담당자 분들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도 한글로 통역을 하고, 또 그게 한국에 대한 질문이면 제가 답변을 하고, 질문과 답변이 뭐였는지 또 임원들께 영어로 제가 통역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모르니까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하고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안 중요한 미팅에도 전문 통역사 분들을 모셔서 고용을 해서 다들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중요한 미팅에 왜 통역사를 안 부르고 저한테 그거를 하라고 하셨는지 그게 지금도 저는 약간 미스테리예요. 어쨌든 그걸 잘 몰랐으니까 저는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했죠. 진짜 막 1인 다역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뭐 주말에도 그 외국에서 오신 임원분이 한국에서 좀 머물러야 되니까 금요일에 외근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말에 뭐 하냐고. 근데 제가 그때 조금 눈치가 있었으면, 아, 이분이 주말에 한국에 계셔야 되니까 조금 내가 뭐 서울 구경이라도 좀 시켜드리고 이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런 거를 물어보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근데 뭐 그런 걸 하나도 모르던 시절이다 보니,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눈치가 빠삭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되게 솔직하게 저의 일정을 그냥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일정을 알려드렸어요. 토요일에는 안산이라는 곳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 진료 봉사를 하고, 일요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교회에 있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안산에 의료 봉사 하는데 나도 가봐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도 원래 백그라운드가 의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눈치가 있으면, 아, 그럼 제가 호텔로 모시러 가서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그분 남산에 있는 호텔에 묵고 계시니까 그러면 택시 타고 서울역에 와서 지하철 4호선을 타면 안산역까지 한 번에 온다, 그리고 주소를 주면서 이 주소로 찾아오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피곤하면 안 오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토요일에 저는 제 할 일을 하러 안산에 갔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의료 봉사하는 팀의 팀장이어가지고 뭐 세팅하고 제 진료하고 뭐 이러느라고 그분께 온 전화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임원분이 안산에 어떻게 아마 택시를 타고 오셨겠죠? 택시를 타고 오셔서 길을 찾는데,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한국 분보다 외국인 분들이 훨씬 많아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길에 사람도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외국인이셔가지고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셔서 러시아어를 하시더래요. 근데 제 상사분이 다행히 러시아어를 조금 하실 수 있어서 그 러시아어로 한국 안산에서 길을 물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분 오셨는데 또 저는 제 할 일이 바쁘니까, 아, 우리 봉사하는 팀원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좀씩 다 하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기 애들한테 물어보고 구경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료 봉사가 다 끝나고 다 정리를 하고 늘 가던 김밥 천국에 다 같이 갔죠. 저녁을 먹으러. 그래서 김밥 천국에서 뭐 굉장히 여러 메뉴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김밥, 떡볶이, 오뎅, 뭐 돈가스, 튀김 뭐 이런 것들을 막 깔아놓고 우리가 다 쉐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이제 늘 하던 대로 이제 그날 온 팀원들한테 오늘
어땠는지 느낀 점 뭐 이런 것들을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라고 이제 시키고, 그 임원분께도 어땠냐고 이제 한마디 하라고 시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고 그분이 이제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제가 말렸죠. 지금 토요일에 안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차를 타고 가면 너무너무 막힌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는 게 더 빠르다. 그래서 굳이 제 교통카드를 막 찍어드리면서 굳이 지하철에 태워서 서울역까지 그분을 가게 했어요. 그러고서 그 이후로 한 5, 6년 지나서야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그날 좀 몸살 기운이 있었대요. 근데 막 추운데 길에서 길 찾느라고 좀 떨고 이래서 더 추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일요일에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TV를 겨우 켰는데 TV 채널도 못 돌리겠고 TV를 끌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막 열이 나고 아픈데, 거기 TV에서 나오는 한국의 전통 김장하는 방법을 다큐멘터리로 몇 시간 동안 계속 보면서 아, 김치를 땅에다 저렇게 묻어서 보관을 하는구나 이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제가 막 억지로 이렇게 지하철을 태웠던 게 너무 죄송했는데 민망하고. 근데 어쨌든 그분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하는 그 고군분투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고군분투를 하고, 또 주말에는 그렇게 팀원들을 데리고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그 팀원들을 챙겨서 이렇게 한 사람씩 그 의견을 묻고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여러 차례 저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랑 어떤 좀 특별한 개인적인 추억이 하나 생겼으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이제 매니저에서 시니어 매니저가 되고 제 팀이 생기고 한국 메디컬 팀의 리드가 되고 또 아시아 태평양 팀의 메디컬 디렉터가 되고, 그렇게 성장하는 그 10년 가량의 모습을 그분이 멀리서 늘 지켜보시고, 또 저의 상사분들이 탤런트 리뷰 같은 걸 할 때마다 저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하는 거를 되게 눈여겨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조금 어렵다고 본인이 들었을 때마다 직접 저한테 막 전화도 주시고, 그러면서 너 뭐 힘든 거 있다며, 그거 뭐 일 해결 잘 안 되면 나한테 그냥 전화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고, 내가 너를 10년 넘게 봤는데 내가 너 잘하는 거 내가 잘 믿고 있어. 나 너랑 오랫동안 회사에서 오랫동안 너 같은 직원이랑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막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발령받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도움을 많이 주신 거죠. 그걸 승인해 주심으로써.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지금이나 그때나 제가 전략적인 네트워킹을 잘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지금도 못해요.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막 찾아다니면서 막 사람들 많은 데에서 뭐 칵테일 파티나 뭐 리셉션 이런 데에서 막 이런저런 높으신 분들한테 가서 막 인사하고 소개하고 그러는 걸 아직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필도 잘 못하고, 일단 영어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미국 동료들에 비해서 일단 언어의 어려움도 있고 또 성격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도 잘 못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거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분한테 되게 잘 보이려고, 되게 높으신 분이니까 내가 이분한테 꼭 어필을 하리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막 되게 눈치 있게 이렇게 막 싹싹하게 잘하려고, 잘 보이려고 했으면 오히려 그렇게 진심으로 그분이 저를 좋게 봐주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정말 본인도 진심으로 저를 좀 지지해 주시고 이러는 관계로 오히려 인맥을 쌓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막 그런 의도가 정말 없었고 눈치가 없었고 그냥 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제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인맥이 중요하다,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저도 그걸 못하지만 그냥 그걸 못하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그냥 내가 진심과 최선을 다하고 또 인간 대 인간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또 그게 중요한 순간에 내 실력이 되고 또 그 인맥도 실력이니까 실력이 되고 자산이 되는 그게 파워가 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닥터 Y였습니다.